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테슬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보조금 분리를 좀 극복한다, 테슬라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보조금은 받으려면 싹 다 받고, 못 받으면 싹 다 못 받는 거겠죠? 뭐 테슬라는 안 주고, 현대는 주고,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,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현대 기아가 과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보니까 2차 전지를 선뜻 아직까지는 우리가 막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국내에서 2차 전지를 좀 의미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3만 대 판매를 좀 넘어설 것인가 라는 부분들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 뭐 최대 530인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, 그게 좀 나눠져 있죠. 뭐 5천 얼마를 넘으면은 절반, 한 250만원 정도, 그냥 8천만원인가를 넘으면은 혜택이 없는,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조금 차등해서 나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테슬라는 연간 29,000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 연간 판매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수입차 모델 연간 판매 현황에서 테슬라 모델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Y가 있고 3가 있고 뭐 이랬습니다.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. 테슬라의 판매량이.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3만 대 정도를 좀 돌파할 수 있을까?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테슬라 모델 Y는요, 현대차 아이오닉과 기아 EV3죠. 낮은 국고 보조금이 책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Y 같은 경우는 23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,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700만원, 그 다음에 EV3는 600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죠. 일단은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우리나라 차도 좋기는 하죠. 근데 여전히 테슬라가 보조금을 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판매량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, 아이오닉 5를 당연히 올해가 아니죠. 작년에 한국에서 뭐 어디죠? 인천이었던가요?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. 전기차 화재.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량이, 연간 판매량이 감소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보조금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전기차의 화재에 대해서 공포감을 좀 심다 보니까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 와중에도 테슬라는 일단은 좀 잘 팔리고 있고, 처음으로 이제 연간 3만 대 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죠. 테슬라 더 갈 거래요. 월가가 최고 목표가까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근데요, 지금 보시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얘네들 일단은 요걸 한번 좀 보죠. 기존 목표가 411달러에서 49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. 투자은행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.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월가에서 410달러짜리를 요청을 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는 480달러까지 올라가서 한 2주 정도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랴부랴 막 550달러, 많이 가면은 610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주가가 또 며칠 밀리니까는 또 목표가를 498달러 이렇게 또 맞춘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, 월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리포트를 쓰는 그 사람들이 이런 변동성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국내 주식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리포트가 하나하나씩 나올 거예요. 어떤 리포트,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리포트가 나올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.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나왔죠.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트에서 어떤 목표가를 좀 제시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은 그들도 의견을 다 바꿉니다. 말 바꿔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지 말자,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애초에 우리가 350달러로 접근을 했을 때 400달러 정도 또는 요 정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, 그래도 올라가는 속도가 강하고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우리가 600달러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. 거의 한 480 얼마전리까지 왔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, 오히려 없는 분들한테는 이런 하락 구간이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여기 세팅해놨던 이 박스는 뭡니까? 이 하락 구간이죠. 얘가 여기서 하락했던 그 폭,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던 폭,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반등을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면은 한 번 더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왜?
얘는 지금 한 번, 두 번밖에 안 내려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리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. 그러면 이 구간은 아마 61선이 되겠죠. 없는 사람들은 조금 환호할 만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,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밀리더라도 우리는 쫄 거 없어요. 우리는 오히려 뭐 했습니까? 내가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뭐 했어요? 불타기 한 거예요. 불타기를.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밀리면은 내가 손실로 전환이 되겠지만 그거조차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. 예, 그 정도로 테슬라는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불타기든 물타기든 여러분들 내가 뭐 100개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비중만 잘 조절해서 나눠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뭐 흔히 말해서 쪽박을 탄다,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충분히 가져갈 거예요. 대신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끔 뭔가 악재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.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던 악재.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생각 못했던 악재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죠. 트럼프랑 머스크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머스크가 퇴출된다든지 서로 얼굴도 안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머스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악재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죠.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 떨어지는 구간 라인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, 미장이든 국장이든 중요한 뉴스들, 종목들 저희가 다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참고해서 이용을 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.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클릭하면 국장, 클릭하면 미장, 상관없죠? 여러분 다 활용이 가능하고 지금 뭐 미장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미장은 지금 여기에 있고 국장은 여기에 있어요. 미장이 이만큼 올라가는 것과 국장이 이만큼 올라가는 것 누가 더 쉽게 올라가고 누가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가겠습니까? 당연히 국장이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. 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빠르면은 2월이에요. 빠르면은 2월 안으로 윤석열 그 정치 리스크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. 저는. 그러면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.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?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 이전처럼 국장이 막 이렇게 저점을 깨고 떨어지는 이런 일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. 최악의 리스크는 끝났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거고 미장에서 여러분들이 미장에 올라갈 물론 미장은 대단하죠. 예,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장이 10%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20%, 30%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.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혹시라도 국장에 슬쩍 관심을 좀 갖는다 라고 하시면은 저 허브경제TV 찾아오시면 되겠고 여기 공식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정보들 여러분 다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. 저희는 국장에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만들고 있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같이 저희가 수익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도 하는데 여러분 왜 못하겠습니까? 다만 여러분이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, 그래서 결정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를 찾아오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